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이호석표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을 쩌나제일 채널이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째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SM엔터의 지분이 팔리고 있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지분이 팔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매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SM엔터는 디어유라고 하는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4일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받았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현재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디어유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젊은 계층에서는 많이 익숙하겠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이 디어유라는 회사의 모태가 원래 SM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였고요. 이 SM 커뮤니케이션즈의 노래방 사업부가 나중에 디어유가 되었습니다. SM 커뮤니케이션즈가 이제 아이리버로 매각이 되었는데요. 매각이 되면서 노래방 사업부만 따로 떨어져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스마트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다는 거죠. 2019년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브라이니클과 합병을 했는데요. 디어유는 이때부터 스타와 팬이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버블, 그리고 팬덤 커뮤니티인 리슨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매출이 130억 원 정도 나왔고요. 2021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184억, 그래서 2020년 전년 전체 매출액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으로 하더라도 66억이 나오면서 이미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료 가입자 수가 1분기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9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한 12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런 구독 서비스는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기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독자 숫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까지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블 플랫폼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엔터사 중에서 한 20여 개 엔터사가 버블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한 190명 정도의 아티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190명 정도의 아티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팬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버블에 포함되고 싶은 엔터사라든지 그 엔터사에 소속된 연예인들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디어유가 이제 올해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어유는 팬덤 플랫폼으로서 국내에서 팬덤 플랫폼이 한 번도 상장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어유의 공모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거래 사례를 조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YP 엔터는 올해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디어유의 지분을 23.3%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2대 주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블록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분 인수하는 방식에서는 지분 가치를 한 5에서 10% 정도는 할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할인되지 않은 본래의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디어유는 JYP 인수 당시에 한 1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로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고요. 이번에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보다는 기업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력한 아이돌 팬덤을 기반으로 한 구독 경제형 수익 모델이라든지 향후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고 그 팬덤이 따라오면서 더 늘어나게 될 서비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 가치는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높아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기 힘든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디어유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시장의 이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연관이 된다면 디어유의 기업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맞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어보자면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맥스트라는 회사가 2020년에 영업이익이 20억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연매출 20억밖에 안 되는데 기업 가치가 4,300억 정도 나온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매출만 한 180억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놓고 비교를 한다면 디어유의 가치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상장 전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SM엔터의 이수만 대표의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CJ, 하이브, 카카오 이렇게 3파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이미 네이버와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이브를 제외하고 CJ와 카카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디어유의 기업 가치에 따라서 이수만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이수만 대표 입장에선 유리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눈높이 차이는 디어유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실제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반영이 됐을 경우에 이 눈높이가 맞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은 자회사 상장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2파전이죠. 카카오와 CJ, SM엔터 지분 인수를 위해서 현재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를 앞세워서 SM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에 카카오엔터 상장이 예정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아마 기업 상장을 앞두고는 SM엔터 인수가 카카오엔터에게는 아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멜론을 인수했었는데요. 이 멜론 인수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긴 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상장 전에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멜론을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카카오엔터가 이번에 SM을 인수하려는 것도 똑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엔터는 만약에 SM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면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가온 차트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BTS보다도 더 많은 음반 판매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국내외에서 오프라인에서 콘서트 투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보다도 더 큰 이제 추가 수익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SM엔터를 인수하는 것은 실리적으로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 그리고 카카오엔터를 넘어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비전은 IP 밸류 체인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IP 밸류 체인이란 것은요, 스토리 중심인 카카오 페이지나 카카오 웹툰, 그 음악 중심인 멜론, 그리고 미디어 중심인 카카오 TV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IP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경쟁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손을 잡으면서 국내 엔터 시장에 발을 넓히려고 하는데요.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엔터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공룡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CJ 같은 경우에 지분 인수를 원하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가장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CJ는 SM 지분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년 전 CJ 제일제당이 미국의 냉동식품 업체인 슈완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 대금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였고요. 실제로 인수 초기에는 CJ 제일제당이 재무 안전성 악화 등 유동성 위기를 다소 조금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완스의 인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반전은 코로나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의 반사 이익을 겪고 있는데요. 글로벌 가전 간편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슈완스를 인수했던 것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 슈완스의 인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신감 또한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J는 넷마블의 지분을 22.8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약 2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 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SM엔터 지분 인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수 주체는 CJ E&M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CJ E&M은 카카오 엔터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사하지만 CJ E&M을 생각해보면 CJ E&M을 대표할 만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SM엔터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CJ E&M의 강점은 미디어나 컨텐츠 부분이 주력이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악 부분의 매출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데요. 미디어나 영화 같은 컨텐츠와 비교했을 때는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도 카카오 엔터가 인수할지 CJ E&M이 인수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이 매각설이 끝나는 순간이 되어야지만 SM엔터의 주가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그리고 연내에 디오유 상장이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아직 푸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